그 선내 인터넷 통신 환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청년 세대들은 이제 인터넷과 이렇게 연결은 굉장히 삶의 필수 요건이라고들 합니다. 이제 배를 타면 디지털 단절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요. 앞으로 이제 스타링크와 같은 초고속 위성통신 서비스가 이렇게 개시가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부터 이렇게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패널 여러분들, 배에서 선내 인터넷 속도가 아주 빨라진다면 지금보다 이 통신 환경 자체가 이 승선 근무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최근 탔던 선박은 아직 스타링크가 도입이 안 돼서 Vsat라는 그 선박 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통신을 했었는데요. 이게 정지의 궤도다 보니까 문제점이 연돌이나 아니면 선박 코스에 따라서 블락킹이 많이 되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 넘게 이제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이메일만 될 수 있는 속도가 나니까 이제 선원들이 카톡이나 이런 것조차 못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하기도 하고, 이게 아예 블락이 되는 구간이 일부가 있는데, 저희가 캐나다에 정박했을 때 선박 위성 자체도 아예 안 돼서 이메일도 못 받았었거든요. 만약에 스타링크가 되면 이게 정지궤도가 아니고 계속 변화하다 보니 연돌이나 이런 블락킹이 더 줄어들어서 연락이 잘 된다면 선원들에 대한 불만도 줄고, 이게 연락이 잘 되니까 뭔가 가족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전 선대에 스타링크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객선 특성상 이제 인터넷이 잘 안 되면 그 여객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굉장히 빠른 인터넷이 제공이 돼야 되고, 이제 저희들도 그 덕분에 이제 크루들도 그 덕분에 이제 일부 제한된 선에서 무제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또 비용을 지불을 하면 육상이랑 거의 비슷한 속도의 환경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밥 먹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가 선박 회사 중에서는 거의 가장 빨리 전 세계에서 설치한 회사 중 하나거든요.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에 전선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육상과 거의 비슷한, 정말로 비슷한 속도의 용량의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선원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거 사용해보셔야 아실 정도로 너무 좋고, 육상에 있는 거와 거의 별다른 차이 없을 정도로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되고. 회사 측에서도 저희 회사는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서비스 엔지니어가 동승을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한다든지 그런 거 말고, 이제 헬멧과 헤드셋과 카메라가 이제 달린 헬멧을 구입해서 스타링크 연결 기관실을 다 깔려서 그걸로 이제 약간 로봇처럼 이거 전선 이거 자르고 이거 연결해보고 이러고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시나 인스펙션 같은 경우도 원격으로 거의 합니다.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선박 회사 입장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선박을 방선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원격으로 해버리니까 훨씬 더 빈도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더 자주 그 인스펙션의 질이 올라가 버리니까 양쪽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타링크 이용해서 지금 석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영국 석사 과정을 지금 파트타임으로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게 동영상이나 실시간 화상 회의가 저희 회사에서도 배에서 매주 이루어집니다. 육상 모든 팀과 매주 성기장 와서 같이 하고 있고, 어떤 선원 측면에서도 커리어를 조금 더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좀 되지 않을까, 스타링크. 업무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지금 선원들 개개인의 승선 의욕이나 승선 근무의 질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전체적인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비과세 세제 혜택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실질 임금 상승 효과 면에서는 선원들에게 아주 이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외항선, 즉 이제 국제 항로에 승무하는 선원들은 일정 소득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비과세 혜택이 또 이제 확대가 됐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항선 쪽에서는 내항선 승무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언법 적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혜택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제가 한번 보니까 내항선 선원들이 외항선 선원들에 비해서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 결과도 있었는데요. 당연하게도 돈이 우선이니까 아무래도 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죠. 현재 내항선 선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외항선은 2024년 개정으로 500만 원까지 증가했지 않습니까? 같은 회계사 면허를 가지고 같은 직무를 수행하지만 단지 내항선에 승선했다는 이유로 세금은 더 내고 혜택은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자격을 가진 회계사에게는 공정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선원이 퇴직하면 곧바로 인력 요청이 반복되고 이연기사 결혼으로 운행한 사례도 많습니다. 젊은 회계사가 내항선을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제 혜택도 없고 휴가도 부족하고 노사 합의도 잘 안되고 승선할 매력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여기 제가 오게 된 이유도 젊은 일항기사 중에 저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오게 됐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00여 개 국적의 크루들이 모여서 일하고 특히 브릿지만 해도 한 10개 국적 이상은 항상 모여서 일하는데 저희들끼리도 이제 세금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제 영국, 프랑스, 뭐 이태리, 인도, 필리핀 같은 경우는 1년에 183일 이상 승선을 하게 되면 전액 이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어서 이제 한국의 경우 저희도 감사하게도 이제 5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느 정도 또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shipping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1970년대 중반쯤부터 저희가 나중에 선언부 사례가 나왔던 것처럼 그때부터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977년부터 비과세 100%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긴 Seafarers Earning Deduction이라는 그 조례가 그때 나왔어요. 특례법이 나와서 지금 벌써 50년, 60년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 프랑스 1986년, 필리핀 1991년, 인도 1982년 100% 비과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원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선원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어떤 기여도가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HMM 다니시는 일항사님 타시는 배들이 큰 컨테이너 2만 개씩 실어서 한 번 오시거든요. 탱커 타시려고 20만 톤, 30만 톤짜리의 원유를 한 번에 실어 오시는 분들인데 한 명당의 어떤 수출입 기여도를 보자면 그분들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좀 많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대상이 외국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선원들은 이런 어떤 국제성 때문에 그분들은 다 이미 4, 50년 전에 했던 것들을 우리는 300만 원에서 작년에 500만 원 올렸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정부 정책 가운데서 경력 전환, 취업 연계 제도화라는 이제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육해상 유연 근무 전환, 또 뭐 해양 교통 전문 인력화 이런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고 제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체싱을 좀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장노년층 퇴직 대기사에 대한 정책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장기 승선한 회계사들의 좀 전문성을 충분히 육상에서 좀 발휘할 수 있는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다양하게 생긴다면 이 승선에 대한 인식을 또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선도 소장님께 한번 이 문제는 여쭤보고 싶어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도전사 정도 외에 이 회계사들이 육상에 진출하면서 갖는 직업 아주 이렇게 사람들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좀 익숙하고 상당히 좀 인식이 제대로 높은 이런 직업들이 상당히 좀 없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대해서 말씀해. 외항 상선 회계사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 흥미로운 자료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경력 면제형 회계사, 그다음에 커리어 전략형 회계사, 장기 승선형 회계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병역 면제형과 이제 장기 승선형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병역 면제가 끝나면은 이제 해운계와 이제 작별을 하는 회의사,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승선해가지고 계속 승선을 이제 하는 현장 기관장님까지 하시는 이제 분들을 이렇게 장기 승선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근데 커리어 전략형이라는 이제 그 형태는 의무 승선을 끝내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승선을 한 다음에 해운회사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선박관리 회사에 이제 다양한 이제 육상지대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 형태를 커리어 전략형 회계사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언직 매력화의 이제 방안으로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휴가제도, 급여 및 복지,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제일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상직 진출 환경을 돕는 그 제도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전략형 회계사가 육상에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는 선원 인력 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승선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회계사 공급이 줄어들고 인력난이 지금 점차 이렇게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타개할 방안, 우리 기자단과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내주신 건데요. 지금 여성 회계사 확대 문제, 그리고 해양대학교나 오션폴리텍과 같은 회계사 양성 기관의 역할, 또 마지막으로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확대 문제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국적선에 승선하는 여성 회계사 비율이 전체 회계사의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산업계의 여성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정작 배를 타는 여성 회계사의 수는 아주 급속도로 머물고 있는데, 우리 또 김희슬 일양사님께서 이제 그 귀한 여성 회계사 중에 또 한 분이십니다. 네. 일양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회계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 또 이 현장에서 여성 회계사로서 겪었던 어려움들, 또 어떤 게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회계사도 일을 하러 온 회계사지, 이게 여성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은 게 아닌데,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일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배려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회계사로서 대우를 해주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식이 바뀌어야 이제 하대하는 경우나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내 동료를 내가 괴롭히진 않을 거잖아요. 이런 인식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을 거라고 보고요. 여성 회계사를 이게 부담스러워서 승선을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점이 좀 개선이 돼야 여성 회계사들이 좀 더 많이 승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 회계사를 여성으로 볼 게 아니라 회계사 동료로 제대로 좀 인식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선 내에서 생활하시는 데는 여성 회계사로서 이렇게 큰 불편은 없으신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본인 쓰시는 침실 외에는 다 같이 공용 구역으로 사용하실 텐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이게 저는 외양선 주로 타봐서 이제 내양선이나 다른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MLC나 선원법에서도 이제 침실을 2인 1실이 아니라 1인 1실로 제공하게 되어 있고, 공용 주방 이런 것만 있지 개인 방에서 화장실이나 다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제가 만나는 여성 회계사들이 영국 탐험사, 크로아티아 3기사, 스페인 1기사, 그다음에 아일랜드 1항사 이렇게 만나봤는데 전혀 능력적으로는 전혀 문제 말할 것도 없이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여자나 남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한다던가 사전에 뭘 더 챙겨준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
그런 분위기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듣기로는 국내 회사에서 어렴풋이 듣기로는 이제 여성 회계사를 좀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이유가 그 리텐션 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다시 재고용이 되면 갈수록 금방 배를 남성 회사보다는 통계적으로 빨리 내린다.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회사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여성 회사들은 탈 배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갭 정도는 어떤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여성 회계사 중에 93% 정도가 크루즈 산업에 종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루즈 산업에서 약 25%가 여성 인력인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체감상 한 30%에서 4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경험상 한 절반 정도, 브릿지에서 한 절반 정도가 여성 항해사였던 경우도 자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이제 임신, 육아, 출산, 휴가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요. 제도적으로 이제 여성 회계사들이 다시 그런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적으로 잘 방어가 돼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장기 생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여성 회계사들의 업무 역량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는 없으신 겁니다. 그죠? 저희 회사도 한 1년에 4~5명씩은 꼭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6개월, 8개월 지나면은 다 그만둬버리고 다른 데로 가시거나 하는데, 그 이유가 공무원 시험 준비 그거 응시를 위한 승강 경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한다 하고, 장기 승선을 고려했던 회계사들조차 아까 말했다시피 신조선이나 외양선 같은 큰 배들의 경우는 각자 방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다 딸려 있는데, 물론 저희 회사 배도 딸려 있는 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좀 노선들은 샤워실, 화장실 다 같이 선장 기관장님들만 빼고 다 같이 썼거든요. 그런 걸 보면 환경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생산 환경, 여성 회계사들 위한 이제 생산 환경이 될 텐데, 그 문제는 사실 해결이 안 되면 배송이 힘들겠죠. 네. 크게 이제 대체복무 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지적을 보면요. 우선 이제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이죠. 근데 지금 육군으로 복무하면 18개월만 군대에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을 배 타느니 그냥 군대 갔다 오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걸 이제 돌려서 말하면 대체복무 기간을 좀 줄여내는 것은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지금도 3년 의무지만 의무 복무만 이렇게 마치고 배를 떠나시는 분들이 매년 이제 한 800명 정도 이렇게 회계사직을 놓고 떠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복무 기간을 줄이면 오히려 승선 기간이 감소하고, 또 이 숙련도 향상 전에 이 회계사들이 다 이탈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2026년도에 특례 인원수를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앞으로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